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부의 의사결정과 증거 기반 정책에 관련한 연구를 하는 김병조 교수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 고민했던 허버트 사이먼이 앞으로 20년 안에 기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일도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50년 전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인 말빈 민스키도 1960년대에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문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비록 이들의 예측은 21세기가 된 현재에도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지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의사결정의 수준을 향상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AI 언어 모델을 이용해 사모펀드 보고서를 읽고 주요 항목별로 적정성을 판단함으로써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은 공무원의 재량이 필요 없는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시대 정부 의사결정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새로운 시대의 공직인재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정부의 의사결정 특성을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의사결정 주체의 특성, 공공가치의 실현이라는 목표의 특성, 그리고 직면한 행정, 정책 의사결정 문제가 구조화된 문제인지 비구조화된 문제인지에 따른 대상의 특성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합리성은 무엇일까요? 본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명확한 목표가 있고 모든 대안이 탐색되고 검토되어야 하며 이 모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모든 대안의 비교 평가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현실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의 바탕에 나타난 것이 인간에게는 정서적,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객관적 정보와 완벽한 분석 대신 인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합리성인 것입니다. 정책 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행정학자들은 공공가치라고 부릅니다. 공공가치는 투입 대비 산출을 측정하는 효율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공정성 등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때로는 병행하지만 때로는 상충하기도 하는데요.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는 시대와 환경의 영향 속에서 수시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가치는 구성원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은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문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의사결정 주체들 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짜여진 틀 속에서 결정해 나가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매년 정해야 하는 예산의 분배, 민원 시스템의 운영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비구조화된 문제는 일본의 쓰나미 사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 유행병 확산 등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새로운 난제 등을 의미합니다. 비구조화된 문제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인간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즉,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할 때 기계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비구조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 의사결정 문제의 특성을 주체의 특성인 제한된 합리성과 목표의 특성인 다양한 행정가치의 경합, 그리고 대상 문제의 특성, 즉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의 한계, 목표와 문제의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인공지능이 어디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대량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정보 처리 주체의 주관적 판단과 편향을 배제함으로써 체계적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적극적인 도입입니다. 대규모 정보가 복잡하게 상호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인간의 축적된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면 정책 의사결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대로 다양한 행정 가치의 충돌이나 윤리적 판단과 같이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기술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 영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편의 없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로서 증거 기반 관리 혹은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두 번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 기반 의사결정은 단순히 데이터와 양적 정보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상황의 특수성 및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자체의 퀄리티와 한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충분한 합리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사회 구성원 간의 가치 합의가 이루어진 구조화된 정책 영역에서는 첫 번째 대안, 즉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공직 인재상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 의사결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 논의에서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와 협업을 늘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의 전문가 외에도 내부에서 인공지능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한된 합리성이 적용되고 새로운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비구조화된 문제 영역을 다루는 공무원 혹은 어디까지가 구조화된 영역이고 비구조화된 영역인지를 나누는 공무원은 더욱 고도화된 역할이 요구될 것입니다. 즉, 정책 의사결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설계자, 그리고 정책 적용 영역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공직 인재상이 요구됩니다. 기술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획자의 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대학교 물리학과의 앨런 소칼 교수는 1996년 양자중력이라는 개념이 언어적, 사회적 구성 개념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담은 논문 경계를 넘어서 양자중력의 변형적 해석학을 위하여를 저명한 인문학 저널인 소셜 텍스트지에 투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 양자중력의 개념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사회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는 내용으로 구성된 가짜 논문이었습니다. 소칼 사건은 이후 과학적 개념의 무분별하고 피상적인 사용에 대한 반성과 학문적 논의의 엄밀성에 대한 자성을 이끌어내는 등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현대사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개념들을 활용할 때에도 소칼 사건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능력을 적응 역량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질은 제한된 합리성, 공공가치의 다양성, 구조화된 정책 문제와 비구조화된 정책 문제를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공직사회의 적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일 것입니다.